중요지명 피의자들 사진 종종 보시죠? 익숙한 얼굴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사람은 이 사람인데요. 1960년생, 이름은 박종윤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사건을 준비한 이유가 사건의 내용 자체, 흘러가는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그를 봤던, 그리고 조만간 출소 예정인 공범조차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해요. 생사 자체를 모릅니다. 물론 기록상 아무런 기록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완전 드문 일은 사실 아니에요. 중요 지명 피의자 중에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범죄자들은 많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어떻게 공범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공범이 뭔가 입을 다물고 있는 부분이 있진 않을까라는 의문도 많이 들었던 사건인데요. 지금부터 준비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9월 29일 영월의 38번 국도 인근 산자락에서 59세 남성 김 씨가 제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작업 도중 잠시 짬을 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밤을 줍고 있었는데요. 밤을 줍다가 생각지도 못한 뭔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러요. 사람의 두개골을 발견한 거예요. 김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살펴봅니다. 땅에는 백골이 된 두구의 유골과 옷, 그리고 포장용 끈이 흙과 함께 뒤섞여 있었어요. 발견된 두구의 유골은 서로 머리를 반대 방향에 두고 땅속 30cm 정도의 깊이에 묻혀 있었죠. 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처음에는 더 깊게 묻혀 있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비도 오고 바람도 불다 보니까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이렇게 유골이 드러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옷도 있었어요. 두꺼운 옷이었거든요. 1년에서 2년 전 겨울쯤 숨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죠. 이 옷을 본다면요. 이외에도 경찰은 타살의 정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윗옷 소매자락에 포장용 끈이 묶여 있었던 거예요. 묶인 채 살해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신원 확인 결과 이들은 2007년 12월에 실종 신고가 됐던 사채업자 김 씨와 그의 경호원 오 씨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두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부터 의문이 드는데 누가 이 두 사람을 살해해서 한 장소에 안매장을 했을까요?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49세의 남성 박종윤은 도박을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2007년 3월 그는 도박장에서 사채업자인 49세 김 씨와 그의 경호원인 52세의 오 씨를 알게 돼요. 앞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두 사람이죠. 이 사채업자 김 씨는 도박판에 돈을 빌려주는 유흥가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예상대로 부자라는 소문이 여기저기 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 트렁크를 열어보면 현금이 가득하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도박장의 또 다른 인물, 32살 남궁 씨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맨 앞에 나왔던 이 박 씨에게 2천만 원의 도박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도박장에서 종종 함께 도박을 하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박종윤은 주로 카드 도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9명의 사람에게 4억 6천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됩니다. 이 빚을 제때 갚을 리가 없죠. 결국에는 도박 빚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결국 채권자들이 송파경찰서에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죠. 여기까지 온 이상 박 씨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고소가 진행되지 않게 해야 한다. 빨리 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특별한 직업이 없었어요.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본인이 직접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는 갚을 수가 없는 빚인 거예요. 4억 6천이. 그래서 궁지에 몰려서 공리를 하다가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바로 현금이 많기로 유명한 사채업자 김 씨였습니다. 이 사람을 이용해서 빚을 갚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혼자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앞서 나왔던 32세, 그러니까 본인이 2천만 원 빌려줬던 남궁 씨 있었잖아요. 이 사람을 끌어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김 씨에게 뭔가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내겠다 정도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돈을 빼앗고 죽이기로 한 거죠. 2007년 12월 11일 오전 박종윤은 일단 사채업자 김 씨의 경호원 오 씨를 자신의 송파구 반지하 자취방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제안해요. 야, 너도 같이 김씨 돈 뺏자. 어떤 거래 조건을 내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 씨가 이걸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거절을 듣자마자 박 씨가 자취방에 숨겨둔 둔기를 꺼냈고요. 오 씨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오 씨가 살해당한 거예요. 집으로 불러냈던 이유도 사실 거절을 했을 경우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죽이고 쉽게 처리하기 위함이었겠죠. 오 씨를 순식간에 살해한 박 씨는 범행 직후 남궁 씨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자신의 자취방으로 남궁 씨를 불러냅니다. 도착한 남궁 씨에게 박 씨는 시신을 보여줘요. 오 씨의 시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채업자 김 씨에게 돈을 뜯어내자면서 강도살인 범행을 제안했죠. 사실 제안인지 강요인지는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남궁 씨는 승낙했고요. 두 사람은 함께 인근 슈퍼에서 노끈과 청테이프 등의 범행 도구를 구매하면서 범행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죠. 그리고 오 씨를 살해한 그날 오후 5시에 범행 준비가 끝났고요. 박 씨는 김 씨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석촌동 본가에서 큰 도박판이 벌어졌다면서 그를 유인합니다. 김 씨는 망설임 없이 박 씨의 본가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쉴 틈 없이 김 씨를 폭행하기 시작해요. 때리면서 일단 지갑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뺏었고요. 계속 폭행을 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봐요. 근데 김 씨가 알려주질 않았던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맞던 김 씨는 결국 기절을 하게 됩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되는데 기절을 했잖아요. 돈은 당장 급하고. 그래서 박 씨랑 남궁 씨가 김 씨의 차를 막 뒤져요. 소문이 있었잖아요. 차 여기저기 돈이 많다. 그걸 생각하고 뒤졌는데 막상 뒤져보니까 차에는 현금이 없었던 거예요. 원하는 걸 전혀 얻어내지 못한 거죠. 두 사람은 김 씨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묶은 뒤에 이불에 돌돌 말아서 김 씨의 승용차 짐칸에 실어놓고 그를 방치합니다. 나중에 확인했을 때는 이미 질식해서 숨진 상태였어요. 결국에는 김 씨와 오 씨, 이 두 사람을 죽여서 얻은 건 현금 30만 원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살해하고 다음 날인 12월 12일 새벽이 됩니다. 박 씨와 남궁 씨는 렌터카 업체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대여해요. 손과 발을 노끈과 전선으로 묶은 이 두 구의 시신을 빨간 고무통에 싣고 안매장할 장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14일 저녁에 강원도 영월의 38번 국도 인근 숲속에 시신을 안매장하기로 결정해요. 원래는 남양주 쪽에다가 안매장을 하려다가 바꿨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 범인들이 되게 자주 다니던 강원도 정선카지노로 가는 길이에요. 아마도 익숙한 길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길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 현장 검증 사진이에요, 지금. 적당한 위치를 정한 두 사람은 시신이 들어있는 고무통을 꺼내서 통째로 숲 방향으로 굴렸어요. 그리고 매장을 위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12월 한겨울인데 땅이 얼마나 꽁꽁 얼어 있었겠어요. 처음에 남궁 씨가 땅을 팠는데 너무 얇게 판 거예요. 얇게.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박 씨가 다시 땅을 더 팝니다. 그리고 이 시신을 넣었던 고무통의 뚜껑을 위에 덮고 이제 안매장을 하게 된 거죠. 어찌 보면 매장할 때 날씨가 추워서 땅을 깊게 파지 못했던 게 다행이었어요.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도 이 두 사람의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고 흙이 쓸려 내려가는 바람에 2년 후에 두개골이 드러나게 된 거니까요. 2007년 12월 19일 이날은 범행이 벌어진 지 일주일 후입니다. 김 씨의 가족과 오 씨의 주변인들은 경찰에 두 사람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주변인들을 탐문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데요. 12월 말에 영월 38번 국도 인근 야산에서 경호원 오 씨의 지갑이 든 외투를 발견해요. 당시 이 외투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국과수에서 유전자 검사도 했는데요. 이물질이 많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오 씨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죠. 이후에 경찰은 김 씨와 오 씨의 사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실 경찰은 이미 정보원으로부터 한 가지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어요. 사채업자 김 씨와 경호원 오 씨가 돈 때문에 납치가 됐을 거다. 이런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범행인데 참 신기하죠. 아마도 사람들의 예상은 돈 많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돈 때문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두 사람이 누구에게 납치되었는지에 대한 소문도 함께 돌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와 남궁 씨. 이게 그럴 만도 한 게 이미 거액의 빚을 졌다는 게 주변에 쫙 다 알려져 있었고, 그런 두 사람이 더 이상 도박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예 자취를 감췄다? 지목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경찰은 김 씨와 오 씨의 실종 사건에 박 씨와 남궁 씨가 깊게 연관됐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통화 내역을 확인을 해봐요. 여기서 피해자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용의자 박 씨와 남궁 씨라는 걸 알아냈죠.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영월 야산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데 끝내 두 사람의 시신은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추가적인 물증도 확보하지 못해요. 확실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박 씨와 남궁 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계속해서 거부당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렇게 이 사건은 2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미제 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서 산자락에서 밤을 줍던 신고자 덕분에 두구의 백골 시신이 발견된 건데, 자, 그러면 시신으로 발견된 두 사람이 김 씨와 오 씨라는 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걸까요? 2009년 11월 국가수 감식에 들어갔고요. 이 유해에서 검출한 DNA와 오 씨와 김 씨의 것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치과 진료 기록도 대조를 해봤어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치과에 이 두 사람의 진료 기록이 있어서 대조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백골 시신이 실종자였던 김 씨와 오 씨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사람을 당시에 치료했었던 치과 의사도 백골 시신이 자신의 환자가 맞다는 간이 감정서를 작성하기도 했고요. 이것들을 토대로 경찰은 드디어 용의자 박 씨와 남궁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옷과 소지품이 발견됐었던 그 38번 국도 있잖아요. 여기 인근의 휴대전화 기지국의 기록도 조회를 해봤는데 유골이 발견된 곳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아마도 안매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그 시간에 용의자 박 씨와 남궁 씨가 서로 통화한 기록이 3건이 나옵니다. 이 기록도 확실한 증거가 됐죠. 시신 매장 당시에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은 시신을 실은 차에서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땅을 파는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 3건의 통화 기록이 아마도 교대를 하면서 했던 통화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백골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은 경찰은 2달간 용의자 두 사람을 추적했는데요. 남궁 씨의 행적만 확인이 될 뿐 박 씨의 행적은 확인이 되지 않아요. 범행 일주일 후에 두 사람이 범행 장소 근처에 또다시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박 씨의 통신 기록만 완전히 사라진 거죠. 죽은 것처럼요. 남궁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사팀은 그를 2개월 가까이 쫓아다닙니다. 형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한 상태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요. 남궁 씨가 박 씨를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당시에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 번은 만날 거라고 예측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내 두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2009년 12월 1일 아침 8시에 형의 집에서 나오는 남궁 씨를 경찰이 체포합니다. 그리고 박 씨의 소재를 물었는데 전혀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이 사건 이후에는 만난 적도 없다는 거죠. 경찰은 남궁 씨를 상대로 12번이나 조사를 벌입니다. 그런데 발견된 백골 시신과 다른 증거물로 시신 유기는 입증할 수 있었지만 살인 혐의는 입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백이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남궁 씨는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했고요.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됐고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죠. 15년형이면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네요. 2024년 11월이니까요. 그런데 주범인 박 씨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경찰은 끝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박 씨를 찾기 위해서 2009년 12월 15일 신고보상금 1천만 원을 걸고 공개수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남궁 씨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내용이에요.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 박 씨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사람의 진술은 들을 수가 없죠. 아마 박 씨의 진술을 듣는 날이 온다면 남궁 씨가 말하지 않은 이 사건의 실체와 함께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박 씨에 대한 목격담이 있기는 했었어요. 일단 도박꾼이었기 때문에 해외 도박장 목격담이 있었고요. 원양어선을 탔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모두 박 씨는 아니었어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밝혀낸 박 씨의 마지막 행정은 남궁 씨와 함께 있을 때였어요. 이거는 기지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내용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신을 매장하고 일주일 뒤에 매장지 근처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딱 박 씨의 기록과 생활 흔적만 그 이후로 찾을 수 없다는 거. 정말 남궁 씨는 박 씨의 행적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진술하면서 모든 걸 다 실토했을까요? 숨겨진 게 하나도 없을까요? 소재를 파악할 수 없고 생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박 씨는 그렇게 공개 수배자가 됐고요. 지금도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공개 수배 명단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매년 5월과 11월에 공개수배위원회를 열고 공개수배 전단에 담을 피의자 20명을 선정해요. 강력범죄일수록 그리고 수배 기간이 오래될수록 앞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뒷번호에는 주로 경제나 지능범죄 사범을 배치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사건의 피의자 박종윤은 1번이에요. 공개수배 전단 보시면 사진이 있고 이름, 혐의, 체격, 외모적인 특징, 말투 같은 어떤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들어가죠. 주로 이런 수배지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장소나 경찰서, 주민센터 같은 곳에 게시가 됩니다. 지금 수배지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얼굴은 아마 아까 보기도 전에 나왔는데 7번 황주연일 거예요. 2008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전처와 전처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를 했는데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 황주연의 흉기에 18차례에 찔린 전처는 사망했고요. 14차례 찔린 전처의 남자친구는 중상을 입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모가 되게 특이한 편이에요. 한번 딱 보면 잊혀지지 않는 얼굴인데 그래서 금방 잡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15년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뤘던 사건의 범인인데 공개 수배자가 지병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경우도 있었어요. 2002년에 51세 독신 여성을 살해했던 피의자 신명호인데요. 2018년 강원도 속초 원룸에서 당뇨로 인해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이놈도 15년간 도피 생활을 했어요. 변장하고 가명 쓰고 계속 이사 다니고 생필품은 다 배달로 해결하고 차 말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사실 병원 한번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사망한 거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짓은 해놓고 대가 치를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살인자들을 보면. 수배자가 검거되면 이렇게 여러분의 신고로 검거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빨간 스티커가 붙어요. 그만큼 어디서든 수배 전단을 봤을 때 남일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남일 맞지만 남일이라고 지나치지 말고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봐두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